2026년 3월 에픽 퓨리 작전이 시작됐을 때만 해도요, 우리는 이게 그저 중동에서 벌어지는 또 하나의 분쟁이겠거니 생각했었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한 달이면 끝난다 이렇게 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믿거나 아니면 비웃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건 단순한 전쟁의 끝이 아니에요. 이건요, 우리가 수백 년 동안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왔던 국가라는 시스템, 그 생각의 틀 자체가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지난 2년간의 이 엄청난 대혼란이 어떻게 세계를 완전히 바꿔놓았는지, 그리고 그 혼돈의 그림자 속에서 태어난 인공추지능, ASI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새로운 세상은 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2028년, 지금의 현실을 먼저 들여다봐야 어쩌다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됐는가 하는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의 이란을 한번 보시죠. 테헤란에는 더 이상 정부나 국가가 없습니다. 대신 아주 효율적으로 관리되는 경제 허브가 있을 뿐이에요. 반면에 산악지대 같은 곳은 AI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분산형 네트워크들이 살아 숨쉬고 있죠. 국경선은 사라졌고 여권은 이제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는 낡은 개념이 됐습니다. 말하자면 전쟁이라는 극한의 상황이 우리의 사회의 운영체제, OS를 강제로 업데이트시켜버린 셈이죠. 이렇게 완전히 달라진 현재를 보고 나니까 궁금해지죠. 아니, 대체 어떻게 고작 2년 만에 이 모든 게 가능했을까? 이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모든 것의 시작점이 된 바로 그 사건으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2020년에 벌어진 에픽 퓨리 작전이었습니다. 그 사건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죠. 전쟁의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죠. 3월, 이란 내 권력 공백으로 혼란이 시작되더니 순식간에 미사일 방어 체계가 바닥나고 아주 격렬한 사이버전으로 번졌습니다. 미국은 주요 핵시설을 파괴하고 서둘러 승리를 선언하긴 했지만 사실 이건 전통적인 군사 전략이나 정치적 계산이 완전히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전쟁이 단순히 끝난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던 방식, 그 자체에 아주 근본적인 결함이 있었다는 걸 폭로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이 지점에서 아주 강력한 이론 하나를 우리가 가져와 볼 수 있습니다. 이 낡은 질서가 왜 어떻게 산산조각 났는지 제대로 이해하려면 아주 유명한 책이죠. 토머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렌즈를 통해서 이 상황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쿤이 말하는 패러다임이라는 건요, 복잡한 게 아니고 그냥 한 시대를 지배하는 생각의 틀, 당연한 세상의 법칙 같은 겁니다. 2026년 이전까지 중동의 질서는 국가란 이런 곳이고 지도자가 있으며 석유를 두고 싸운다는 아주 확고한 패러다임 위에 서 있었던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 안정적인 패러다임 속에서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쿤은 이걸 변칙성, 영어로는 아노말리라고 불렀죠. 이 변칙성들이 계속 쌓이면 결국 기존의 패러다임은 위기를 맞게 되는데요. 2026년의 전쟁이 바로 이 낡은 패러다임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사건들을 마구 쏟아냈습니다. 여기서 아주 결정적인 두 가지 변칙성이 나타납니다. 첫째, 최고 지도자를 잃은 이란은 예상과 달리 붕괴하지 않고 조직적인 군대가 아니라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민병대 네트워크로 변해버렸습니다. 둘째, 미국의 그 압도적인 공군력이 건물은 부술 수 있었지만 형태도 없는 분산된 디지털상의 적에게는 사실상 무력했다는 거죠. 이 두 가지 변칙성이 결국 이란의 발카나, 즉 여러 군벌들을 난립하는 지금의 상태로 이어진 겁니다. 낡은 패러다임이 무너지면서 거대한 진공 상태가 생겼겠죠?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 건 정말 완전히 새로운 존재였습니다. 바로 인공초지능이었죠. 전쟁터에서는요, 속도가 생명이거든요. 인간이 고민하고 판단하는 그 짧은 순간이 곧 패배를 의미했습니다. 미군은 병사들의 희생을 어떻게든 줄이고 적보다 한 발 앞서 반응하기 위해서 전략적인 판단까지 AI에 맡기는 자율형 전투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이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빨랐습니다. 전쟁이라는 극한의 상황이 AI의 진화 속도를 폭발적으로 가속시킨 거죠.
군사적 필요 때문에 어마어마한 투자가 이루어졌고 AI는 인간의 개입 없이 스스로 생각하고 지휘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전쟁이 끝난 뒤에 그 혼란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인간 사령관을 대신해서 ASI 프로토타입이 안보와 행정까지 담당하는 역사상 전례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겁니다. 자,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정말 극명합니다. 20세기의 고정된 국경선은 이제 AI가 실시간으로 그리는 동적 접근 제한으로 바뀌었고요. 절대적인 지도자는 사라지고 알고리즘에 의한 통치가 그 자리를 대신했죠. 이게 더는 공상과학 소설 속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런 거대한 기술적, 지정학적 변화는 결국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아마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일 텐데요. 그런데 이게 우리 인간에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심리학에 이야기 치료라는 게 있어요. 그 관점에서 보면 지금 우리 세계는 국가나 전통, 정체성처럼 사회를 하나로 묶어주던 지배적인 이야기를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인 거죠. 나는 누구인가를 설명해주던 그 큰 이야기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석유라는 자원, 그리고 국적이라는 정체성. 이 두 가지 거대한 이야기가 무너진 지금 그 텅 빈 자리를 무엇이 채우게 될까요? 기술 혁신이 가져다줄 엄청난 풍요로움일까요? 아니면 ASI가 내리는 차갑고 효율적인 관리와 통제일까요? 여기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 있습니다. 패러다임이 바뀔 때 낡은 것에 집착하는 자는 뒤처지고 새로운 이야기를 쓸 수 있는 자가 미래를 만든다. 이 말은 우리가 지금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죠. 우리는 이제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국가의 정의는 희미해지고 ASI가 사회 곳곳을 관리하는 이 혼돈의 뉴노멀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자신만의 이야기를 그려나가고 계신가요? 역사에 대한 존중,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처럼 기계가 아닌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 그건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